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산문집인데요. 옮기신 분은 배명자님입니다. 이제 날씨가 여름이라고 불러도 무색하지 않을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남쪽 지방 덕유산에는 철쭉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는 여름이 이제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정원을 가꾸면서 써내려간 산문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인데요. 오늘은 앞쪽 부분을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직접 구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 헤르만 헤세 지음. 나의 정원. 지금까지 내 정원을 가져본 적이 없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탓에 땅을 직접 일구고 식물을 심고 가꿔야 한다는 원칙을 저절로 갖게 되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실제로 그렇게 했다. 장작과 정원 손질 도구를 보관할 헛간도 짓고, 농부 아들의 조언을 받아가며 화단을 정비하고 길도 냈다. 나무도 여럿 심었다. 밤나무 몇 그루, 보리수 한 그루, 꽃게오동 한 그루, 울타리 구실을 할 너도밤나무, 산딸기 한 부더기, 그리고 멋진 과일나무들. 과일나무 묘목들은 겨울에 산토끼와 사슴들이 뜯어먹고 짓밟아 엉망이 되었지만, 다른 나무와 작물들은 모두 멋지게 잘 자랐다. 그래서 우리는 딸기와 산딸기, 콜리플라워와 완두콩, 양상추 등을 풍성하게 수확했다. 꽃밭 가장자리에는 달리아 꽃을 심었다. 해바라기 수백 그루가 양옆에 늘어선 일종의 가로수길도 만들었는데, 해바라기가 보기 좋게 잘 자랐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니겔라 꽃 수천 송이가 울긋불긋 피었다. 가이엔호펜에서 살 때와 베른에 살 때 적어도 10년간 혼자 힘으로 채소나 꽃을 심고 거름과 물을 주었으며, 길에 난 잡초를 뽑고 그 많은 장작을 모두 직접 했다. 멋진 일이었고 배울 점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억지로 해야 하는 고된 노역이 되고 말았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놀이 삼아 하면 즐겁지만 생활과 의무가 되면 즐거움이 사라져 버린다. 우리의 영혼은 환경의 심상을 다듬고 왜곡하고 수정한다. 우리의 추억은 내면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는다. 가이엔 호펜의 두 번째 집에 대한 나의 기억이 창피할 정도로 그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 집 정원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내 공부방과 넓은 발코니도 세세한 부분까지 떠올릴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책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말할 수 있지만 나머지 공간에 대한 기억은 그 집을 떠난 지 20년이 된 지금 기이하게도 흐릿해졌다.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 정원을 가꾸는 사람에게 이맘때는 다가올 봄에 해야 할 많은 일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다. 생각에 잠겨 빈 꽃밭 사이에 좁은 길을 걷다 보면 북쪽 끄트머리에는 살짝 노르스름한 눈더미가 아직도 쌓여 있고 봄이 올 기미가 전혀 없다. 그러나 들판과 냇가 그리고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는 경사진 포도밭에서는 갖가지 초록 생명이 꿈틀거린다. 초원에서는 제일 먼저 생명력 강한 노란 들꽃이 발랄하면서도 수줍게 피어나 천진한 아이처럼 세상을 빼꼼 내다본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앞으로 많은 일이 벌어질 세상을. 하지만 정원에는 아직 눈풀꽃 말고는 모두 죽어 있다. 이곳에서는 봄이 왔다고 저절로 나타나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벌거벗은 화단은 흙을 고르고 씨를 뿌려줄 사람의 손길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 일요일이면 자연을 찾는 사람에게 이제 다시 좋은 시절이 왔다. 그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새 생명이 움트는 기적을 만끽할 수 있다. 초봄의 푸른 초원을 알록달록 예쁘게 수놓은 꽃들을 보고 송진을 뚫고 막 고개를 내민 나무 꽃망울들을 반가워한다. 은빛 버들가지를 꺾어다 방에 꽂아두고 당연한 듯 제때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경이로움을 기분 좋게 감탄하며 바라볼 수 있다. 생각은 많아도 걱정 따위는 하나도 없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볼 뿐. 밤에 내릴 설이나 풍뎅이, 애벌레, 쥐 또는 다른 피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기가 마냥 한가롭지만은 않다. 그들은 여기저기 살피다가 지난 겨울에 벌써 처리했어야 할 많은 일을 지금껏 미루고 있었음을 문득 깨닫는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며 지난해에 제대로 가꾸지 못했던 꽃밭과 나무들을 근심 어린 눈으로 살핀다. 저장해둔 씨앗과 구근을 살피고 정원 도구들을 점검한다. 삽자루는 부러져 있고 가지치기용 가위는 녹슬었다. 모든 사람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정원사가 직업인 사람들은 겨우내 정원을 신경 쓰며 봄을 준비한다. 또한 정원을 사랑하는 부지런한 사람이나
현명한 주부는 미리 모든 준비를 다 해놓는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도구가 부족하지도 않고 칼이 녹슬지도 않고 씨앗 포대가 축축하게 젖어 있지도 않으며 지하실에 저장해 놓은 구근이나 양파가 허술하게 관리되어 썩는 일도 없다. 또한 새해는 정원을 어떻게 가꿀지 계획도 이미 철저하게 세워놓았고 필요한 거름도 미리 주문해 두었다. 모든 것들이 모범적으로 잘 준비되었다. 찬사와 경탄을 받아 마땅하다. 그들의 정원은 올해에도 12달 내내 우리 정원이 부끄러울 정도로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원에는 풀 한 폭이 자라나지 않는다. 우리 같은 게으름뱅이, 아마추어, 몽상과 잠꾸러기 정원사들은 봄이 온 것에 화들짝 놀라 이웃집 정원을 보며 감탄한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달콤한 겨울잠에 빠져 있는 동안 부지런한 이웃들이 벌써 해놓은 모든 일을 보고 당혹스러워한다. 우리는 부끄러워하며 벌떡 일어나 바삐 서두른다. 게으르게 놓아두었던 일들을 뒤늦게 만회하려고 가위를 숫돌에 갈고 서둘러 씨앗을 파는 상인에게 주문 편지를 쓴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한 일도 없이 반나절이 그리고 하루가 훌쩍 지나간다. 어쨌거나 마침내 우리도 준비를 마치고 일을 시작한다. 늘 그렇듯이 처음 며칠 동안은 좋은 예감에 들떠서 즐겁게 일하지만 또한 힘들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이마에 땀이 맺히고 부드럽고 무거운 흙 속으로 장화가 빠지고 삽질로 손에 물집이 잡혀 아프기 시작하면 따사롭고 감미롭던 3월의 햇살이 벌써 살짝 덥게 느껴진다. 몇 시간을 힘들게 일한 뒤 아픈 등을 짊어지고 피로에 젖어 집으로 돌아오면 놀랍게도 난로의 온기가 낯설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진다. 저녁에는 등불 밑에 앉아 원예 책자를 읽는다. 책에는 매혹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지만 또한 힘들고 재미없는 작업 설명도 꽤 많다. 어쨌든 자연은 자비롭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정원에도 결국 시금치, 상추, 몇 가지 과일, 그리고 눈에 가득 들어오는 화려한 여름꽃들이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힘들게 땅을 일구다 보면 여기저기서 풍뎅이, 애벌레, 낙정벌레, 거미줄 따위가 나타난다. 우리는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기분 좋게 그것들을 치운다. 근처에서 집박이와 박새들이 지저긴다. 덤불과 나무들은 용케 겨울을 번텨냈다. 두툼한 갈색 꽃봉오리들은 희망에 찬 미소를 짓고 어린 장미 가지들은 바람에 가벼이 몸을 흔들고 찬란하게 피어날 꽃들 꿈을 꾸며 고개를 끄덕인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친숙해진다. 우리는 곳곳에서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고 고개를 저으며 신기해한다. 그 길고 음울한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길고 어두운 5달을 우리는 정원 없이, 향기 없이, 꽃 없이, 초록 잎사귀 없이 지냈다. 이 얼마나 가련한 일인가.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 비록 아직은 정원이 황량해 보이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씨앗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상상 속에서 이미 본다. 채소밭이 살아난다. 연두색 상추가 자랄 테고 이쪽에는 명랑한 강낭콩이, 저쪽에는 활기찬 딸기가 자랄 것이다. 우리는 파헤쳐진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매달아 놓은 줄을 따라 씨앗을 심을 선을 반듯하고 예쁘게 그어둔다. 꽃밭은 색깔과 모양을 미리 정해 구획을 나눈다. 이쪽에는 푸른색, 저쪽에는 흰색, 그 중간에 화려한 붉은색. 이쪽은 물망초, 저쪽은 목서초. 니겔라 꽃도 아끼지 않고 심어야지. 여름에 포도주를 곁들여 새참 먹을 생각을 하면서 물을 심을 만한 자리를 점 찍어둔다. 일이 진척될수록 날뛰던 처음의 기쁨과 흥분이 차분히 가라앉는다. 이 조그맣고 소박한 정원은 놀랍게도 전혀 다른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를 사로잡는다. 정원을 가꾸면서 창조의 기쁨과 우월감을 느낀다. 한 뼘 땅을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가꾸고 다가올 여름을 기대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과 색과 향기를 창조해낼 수 있다. 작은 화단, 헐벗은 한 뼘 땅을 갖가지 색채가 넘쳐 흐르게 바꾸어 놓고 눈이 위로받는 천국의 정원을 만든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간은 어차피 자연이 주는 모든 기쁨과 모든 환상을 맛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가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가혹하다. 자연은 얼마 동안 인간들이 마음대로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고 속아주는 척 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더욱 가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한다. 재미삼아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몇 달 안 되는 따뜻한 기간에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정원을 가꿀 의지와 소질이 있다면 온통 즐거운 일만 보게 된다. 작물을 키우고 열매를 생산하는 땅의 괴력, 색깔과 모양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재치와 상상력, 인간의 삶을 연상시키는 작고 소소한 식물들의 세상, 흙에서 자라는 것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별다른 양분 없이 잘 자라는 작물도 있고 양분을 마구 낭비하는 작물도 있으며 우쭐대며
자기 만족에 도취한 식물이 있는가 하면 다른 식물에 기생하는 것도 있다. 어떤 식물은 그 종류나 삶이 고루하고 평범하고 어떤 식물은 삶을 만끽하는 신사처럼 당당하다. 좋은 이웃도 있고 나쁜 이웃도 있으며 다정한 식물이 있는가 하면 서로 배척하는 식물도 있다. 아무런 제약 없이 거칠게 마구 피어나 마음껏 생명을 누리다 죽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굶주려 빈약한 몸으로 힘겹게 버티는 가련한 식물도 있다. 어떤 식물은 열매를 맺고 증식하면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게 성장해 가고 어떤 식물은 공을 많이 들여야 겨우 종자를 얻을 수 있다. 정원을 방문했다가 금세 돌아가는 여름이 늘 놀랍고 신기하다. 겨우 몇 달밖에 안 되는 짧은 여름 동안 화단에서는 여러 식물이 자라고 자신을 과시하고 살고 시들어가고 죽는다. 화단에 어린 채소들을 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자마자 쑥쑥 자라고 가지를 뻗으며 번성한다. 두세 달이 채 안 되는 동안 어린 식물들이 벌써 늙고 해야 할 바를 다하여 뿌리가 뽑히고 다음의 새 생명을 위해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정원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여름은 정원사만큼이나 급히 서둘러 가버린다. 정원에서는 모든 생명의 짧은 순환을 다른 어디에서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더 명확하게,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이제 막 정원에 해가 뜨기 시작했는데 벌써 쓰레기와 죽은 식물이 널려 있다. 잘려나간 어린 싹, 끝이 잘린 줄기, 질식했거나 다른 이유로 굶어 죽은 식물들. 날이 갈수록 그 양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음식물 쓰레기, 사과 껍질, 레몬 껍질, 달걀 껍데기 등 온갖 쓰레기와 더불어 두엄더미 위에 쌓여간다. 그것들이 시들고 썩고 분해되는 것은 결코 한찮은 일이 아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내버려지는 건 없다. 정원사가 세심하게 보관한 그런 추한 쓰레기 더미는 햇빛과 비, 안개, 공기, 추위에 산산이 부서진다. 다시 한 해가 지나고 여름이 화려하게 정원에 돌아오면 시체였던 모든 것들은 어느새 썩어서 다시 쌍 속으로 들어가 그 땅을 기름지고 검고 비옥하게 만든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우중충한 쓰레기 더미와 식물의 시체에서 다시 새싹이 난다. 썩어 분해되었던 것들이 힘차게 다시 색채를 띤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온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자연의 순환을 보며 인간은 진지한 생각에 잠긴다. 모든 종교는 그런 순환에 의미를 부여하고 숭배한다. 모든 작은 정원에서 그런 순환이
조용하고 분명하게 빨리 진행된다. 여름은 지난 해의 죽음에서 양분을 얻어 소생한다. 흙에서 식물로 자라난 것과 똑같이 모든 식물은 다시 조용하고 확실하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작은 정원에서 즐거운 봄을 고대하며 콩과 양상추, 목서초, 다닥냉이 씨앗을 뿌린다. 그리고 앞서 죽은 식물들의 잔해를 거름으로 주면서 죽어간 것들을 돌이켜 생각하고 앞으로 피어날 식물들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본다. 다른 모든 이들처럼 나도 이 질서정연한 자연의 순환을 당연한 일이자 근본적으로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할 때 땅 위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이 이런 순환에서 빠져 있고 무한한 순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개인적인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려 하는 것이 참으로 기이하지 않은가 생각하곤 한다.